이달 초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침팬지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포획된 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동물원 환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우리 안에 동물들의 평생을 가둔 채 우린 뭘 보고 싶어 하는 건지. 곰에게 주지 말라는 닭고기를 주는 관람객도 있습니다. 벌써 먹었어. 선생님 근데 닭날개 안 된다고 돼 있는. 닭날개도. 관리하는 사육사는 가까이에 없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동물을 만지는 실내 동물원입니다. 털이 뭉텅이채 빠진 라마에게 입마개를 씌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피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좁은 우리에 갇힌 원숭이는 쉼없이 자리를 맴돕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목적 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른바 정형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서 호랑이가 정형 행동을 보입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어떻게 안쓰러워. 코끼리는 한자리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정형 행동을 보인 지 오래고 햇볕이 들지 않는 실내 전시장에서 청금강 앵무는 자해해 몸통 털이 다 뽑혔습니다. 얼룩말처럼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단독 생활하고 안전을 위해 섬처럼 만들어진 야외 방사장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는 하루 수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늑대는 무리를 이루어 생활합니다. 모든 동물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교육과 보존이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동물은 점차 관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물 복지는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동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반복 걷기, 머리 흔들기, 자해 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야생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국내 동물원 상당수는 복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3%는 복지 점수 50점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람객은 동물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소음, 유리 두드리기, 플래시와 같은 관람 행동은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관람객의 행동 또한 동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82%가 동물원의 환경이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그 원인으로는 좁은 공간, 소음과 자극, 반복된 환경, 사람의 시선 등을 원인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인간의 관람 중심 구조와 동물의 삶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와 현실에 대해 듣고자 동물원 리뷰 전문 유튜버인 스쳐간 동물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쳐간 동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정대원입니다. 한국동물원의 현 시점을 기록과 추후 변화된 모습의 동물원을 보여주면서 동물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동물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동물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동물들의 상태와 복지, 동물 5대 복지와 풍부화, 또 선택권과 통제권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보고 동물과 사람의 또 안전, 또 사람들의 반응을 또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좀 비판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고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분명히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저희 시점에서는 아직은 많이 멀었다고 느껴지지만
분명히 발전하고 있고 사육사님도 대표님도 또 동물을 관람하시는 관람객들의 수준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맥락을 먼저 파악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의 행동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매우 복잡한 부분입니다. 정말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동물들의 몸 상태, 고령이거나 어리거나 어디가 불편하거나 또는 또 주변 환경, 그리고 오늘의 날씨, 소리, 내가 맡는 냄새, 그리고 다른 개체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하나의 행동이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발현되기 때문에 정말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으신다면 그런 정형적인 동물들마다 좀 전형적인 이상 행동들이 있습니다. 좀 반복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같은 길을 반복적으로 왕복을 한다거나 같은 지점을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핥거나 문지르거나 긁거나 또 목이나 몸을 또 반복적으로 비틀거나 또 같은 행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기분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지만 왜 저런 행동이 반복이 되었을까? 어떤 부분이 저런 행동을 만들었을까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관람객이 동물들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유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시선으로 그 동물들을 바라보고 또 의식이든 무의식적으로 의인화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인간과 유인원의 시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동물들이 웃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또는 활발하게 보인다거나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관계고 우리가 동물도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오히려 동물들이 사람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들리거나 많이 보이는 그런 행동과 소리는 좀 의식을 하든 무의식적으로든 좀 따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앵무새들이 사람 말을 따라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많이 봐왔고 특히 앵무새들이 가장 많이 따라하는 게 사육사의 말일 수도 있지만 관람객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공원의 로랜드 고릴라는 사람들에게 키스를 날리고 박수를 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장을 두드리거나 먹이나 물건을 던져서 동물들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은 아직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나 하나 정도라 생각할 수 있지만 동물들에게는 정말 지겨운 일상입니다. 그런 충분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는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이 단순 전시로만 동물을 소비하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에서 동물을 전시하되 왜 동물을 전시하는지 교육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동물원에서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하고 또 실시간으로 사육장 앞에서 볼 수 있게 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낮추기 위한 또 다른 행동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람객들이 동물을 이해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종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거는 제가 요새 또 서울대공원을 거의 주말마다 다녀왔었는데 동물을 관찰한다고 다녀왔었는데 가장 최근 일입니다.
동물에게 좀 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좀 멀리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나가는 관람객들이 동물이 자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그 동물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굉장히 또 호응도 하고 그러면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은 그냥 움직이는 동물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고 물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었지만 그런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남기게 했고 아직도 또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인간은 인간의 시선으로 동물을 본다. 관람객의 행동도 동물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동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 상황을 돌아본 결과 관람은 존재하지만 이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저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보고 있지만 동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행동은 보이지만 그 의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